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하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날이었는데 파행이 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족수를 못 채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파행에 대해서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의결 구조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노동자 쪽, 노측 대표 중에 민주노총은 원래 이제 불참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그 세 명이 불참을 어제 하루를 한 거고, 그러면 노측 중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만 남아 계신 거였죠? 네, 그렇죠. 상황이 되게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상황이셨겠어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참 안타까웠죠. 네. 뭐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가 나기도 하셨다는 게 어떤 부분에 화가 나셨다는 뜻이죠?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뭐 그 대표들의 행동도 부적절했지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다른 세력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세력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탄력 근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이게 탄력 근로가 되면은 모든 그 건강권을 해치고 또 임금을 손실을 받고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존에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속 휴식 시간이라든지 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력 근로를 하고 있는 데는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은 3.2%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기업들도 6.9%입니다. 총.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지금 이게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한 프레임을 짜서 참석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영 위원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참석을 어제 표면적으로 안 한 3명에 대해서도 유감스럽지만은 그 3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프레임이 있다. 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다.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뭐 사측이나 언론이나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사측이나 뭐 언론보다도 언론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뭐 줄기차게 이거를 잘못됐다고만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단 합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6개월로 늘리고 대신에 어떤 조건들을 다는 걸로. 그죠? 그 합의는 그러면은 위원장님 생각에는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쨌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라는 절차가 있긴 하죠. 그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한다면은 사실 본회의 의결로 해서 보내기에는 국회로 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6개월 그 지금 기존의 합의안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은 위원장님은 찬성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한데. 교섭에 당사자로서 제가 참여를 했었었고 교섭의 한 축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국회로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에는 그게 차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작년에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힐 때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 무력화했던 그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사노위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더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 노사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가서 항상 개혁되어 왔던 그런 과정들을 또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현실론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어제 불참한 대표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님께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참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경사노위의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합의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었지만은 경사노위 운영에 관한 불만들을 주로 토로를 했습니다. 예컨대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 때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산하에 거기에 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으니까 좀 본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운영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에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인가요? 뭐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뭐 요구이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 본회의 위원으로서 이거를 의결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본회의에서는 이 탄력근로뿐만 아니고 저소득층과 이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의결될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모성보호를 일반 회계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직업 상담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대폭 정원하기로 한 그런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결도 하고 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양극화 해소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이제 또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확보를 위한 버스 운수 산업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설치도 의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합의들도 이제 처리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 3인이 본회의 불참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의결이 안 됐고 특히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구직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운수 노동자 등 이제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3명의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가 참석을 안 한 부분 일정 정도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급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실 본회의 위원으로서 보이콧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참여해서 반대 입장이 있다면은 반대 입장을 개진을 하고 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렵게 사실 만들어낸 이 합의들을 보이콧을 함으로써 회의 자체에 참석하는 회의 자체가 형해화된 부분들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이제 회의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때까지 좀 설득이 되겠습니까? 참석이? 저도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각계각층들이 나서서 사실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고 사회적 대화가 성공적으로 뭐 어렵지만은 끌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고 또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3인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나와서 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을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노위 문석현 위원장이 어제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예. 그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둔 그런 네.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려 그러면은 네. 법률 개정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 논의는 깊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네. 있고 지금 총파업도 어제 있었고요. 예. 근데 그 김지영 위원장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반대만 하는 노조는 무책임하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라든가 이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를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저는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 대화를 하지 않고 네. 뭐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밖에서 선명성만 주장한다고 하면은 네. 과연 그 뜻들이 그대로 관철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 네.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 어렵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예. 내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상대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서로들 한 발짝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한 발짝 더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특정 단체에 대해서 네.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레디컬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던 겁니다. 대화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예. 아니 가정에서도 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식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네. 간다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예. 민주노총 쪽하고는 뭐 대화를 자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기류가 어떻습니까? 여기 참여를 할 어떤 조짐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예. 예. 민주노총은 제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뭐 대의원대에서 결정을 예. 하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 뭐 민주노총 다음에 연결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뭐 월요일 날 뭐 본회의 다시 열린다는데 그때는 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노총 김지영 위원장이었습니다.